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예, 이제 구글이 주도권을 잡고 가는구나 라는 거를 바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구글의 전반적인 제품에 대해서 그 AI가 들어가는 그런 기술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볼 수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제 실제 AI가 우리 삶에 더 많이 가까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AI 브렉퍼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 디벨로퍼 엑스퍼트 최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신앙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글에서 AI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신앙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항식님과 함께 구글 I/O 2025의 클라우드 AI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볼 예정입니다. 특히나 제미나이 2.5, 그리고 프로젝트 아스트라, 그리고 생성형 미디어 모델 등과 같은 핵심 기술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항식님, 혹시 이번 2025 구글 I/O에서 클라우드 AI 발표 혹시 챙겨보셨나요? 물론이죠. 네. 우리 구글의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 있게 봤고요. 사실 AI 한 3, 4년 정도의 AI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번 구글 I/O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예, 이제 구글이 주도권을 잡고 가는구나 라는 거를 바로 느낄 수 있었고요. 사실 구글 I/O 행사는 꼭 우리 구글 클라우드의 행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글의 전반적인 제품에 대해서 그 AI가 들어가는 그런 기술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볼 수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제 실제 AI가 우리 삶에 더 많이 가까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제품이나 그런 것이 있었다면 혹시 하나 꼽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예, 사실 이번 I/O 때 구글의 AI 기술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느라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제미나이 모델이겠죠. 제미나이 2.5 모델이 나왔고, 그 2.5 모델은 띵킹 모델 기반에서 멀티모달리티를 강화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기업에서 제미나이 모델을 사용할 때 좀 더 애큐럿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프로젝트 아스트라 부분이에요. 네. 사실 프로젝트 아스트라라는 그 프로젝트는 구글이 AI를 어떤 식으로 미래를 끌고 갈 건가에 대한 프로토타입 프로젝트이거든요.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보면 구글이 앞으로 이런 기능들이나 제품들, 이런 AI 기술이 가능하겠다 이런 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라이브 스트리밍.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라이브 API죠. 사람이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을 이제 멀티모달리티라고 하는데요. 뭐 오디오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AI가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아스트라에 표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놀랬던 배어가 들어가 있는 미디어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 모델들이 좀 다양해졌어요. 이제 음악도 제너레이션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예전부터 이마젠을 통해서 이미지가 생성이 됐고, 그리고 비디오, 베어 3가 나왔으니까요. 그런 미디어 제품들이 이제 실제 미디어 인더스트리들, 그리고 광고 이런 쪽에 많이 쓰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퀄리티가 굉장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코드 어시스턴트. 사실 6월 12일 날 제미나이 2.5 버전으로 코드 어시스턴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좀 더 개발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개발자들이 코드 작업, 반복적인 코드 작업을 조금 많이 해소해주고, 이런 코드 어시스턴트가요. 개발자들은 좀 더 아키텍처 그리고 설계하는데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제품 중에는 워크스페이스라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지메일 쓰고 계실 텐데, 지메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워크스페이스에 다양한 AI 기술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앞으로 이 워크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뭐 지금도 이미 진행하고 있지만 구글의 전 제품에 AI가 탑재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특정 레벨로 고객들의 제품들도 이렇게 탑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한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지메일에서 메일을 대신 리플라이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뭐 기존의 메일 스레드를 참조해서 어떤 내용으로 리플라이 해줘 이렇게 하면 그 메일을 작성해주는 그런 퍼스널라이제이션 기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그런 기능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올해는 에이전트의 해라고 네, 해도 맞습니다. 무방합니다. 구글도 한몫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ADK 사실 ADK A2A 이거는 저기 구글 넥스트에 저희가 4월달에 했던 행사에 처음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오픈을 했죠. 목적은 사실 오픈소스화 하는 목적은 우리 생태계,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키우고자 하는 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생하는 모델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계속 발전되는 방향으로 에이전트를 좀 쉽게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 Firebase Studio라는 게 나왔습니다. 프로토타이핑 툴이에요. 아마 개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완성품이 나오기 전에 실제 완성품과 유사한 것들을 보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거든요. 문제사항도 해결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프로토타이핑을 예전에 일주일 열흘 걸려서 하던 거를 이제는 몇 분 만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텀이 굉장히 빨라진 거죠. 개발자와 현업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해도 굉장히 무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생산성을 굉장히 향상시키는 이렇게 한 7가지가 굉장히 키워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젝트 에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상당히 놀랬던 기술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걸 가졌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조만간에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저희 서머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제미나이 2.5 프로와 플래시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항식님은 혹시 이번에 그 제미나이 2.5 프로에 대한 발표가 혹시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사실 2.5 모델은 구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모델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아마 많은 사람들이 딥 리서치라는 그 툴을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깊은 띵킹, 그러니까 사고를 요하는 그런 추론을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그 딥 리서치의 베이스,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지금 제미나이 2.5 모델입니다. 특히 이 2.5 모델부터는 LLM 모델이 띵킹 모델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띵킹 모델이 뭐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모델은 일반적으로 인스트럭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내거나 인스트럭션을 내면 바로 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답을 내게 되는데 띵킹 모델은 한 번 더 단계적으로 추론하거나 또는 생각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그 프리 트레이닝 된 그런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을 쉽게 이제 조금 풀 수 있는 그런 AI 모델을 갖게 된 거죠. 그럼 일반인들은 그 제미나이 2.5 프로를 통해 가지고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주식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렇다면 왜 이 갑자기 띵킹 모델이라는 게 화두가 되고 트렌드가 되었냐라고 한다면 사실 기업에서 이제는 AI를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향상에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깜짝 놀라게 우리가 또 봤던 게 코드 어시스턴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업 내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코스트 리덕션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그런 기업의 복잡한 일들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띵킹 모델, 굉장히 딥 띵크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훨씬 더 나은 품질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미나이를 통해 가지고 퍼스널라이즈 기능도 상당히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퍼스널라이제이션은 뭐 모든 프로덕트의 핵심 요소이긴 합니다.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소위 말해서 사용자들의 경험들을 굉장히 올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우리 저희 제품 중에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협업 툴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사람들과 통신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처리를 하는데, 그 중에 지메일도 워크스페이스의 하나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스널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지메일에 제가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주고받았던 이메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메일을 좀 작성해 달라고 하면 기존의 메일 스레드를 다 참조해서 거기에 맞게 퍼스널라이즈된, 소위 말해서 제 메일 스타일에 맞게 메일을 써주는 거죠. 그 굉장히 퍼스널라이즈된 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를 대신해서 제미나이가 이메일을 작성을 해서 보내준다. 네. 예. 근데 약간 위험한 부분은 저를 계속 대신하게 한다면 저를 리플레이스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AI는 발전 방향은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는 쪽으로 발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싱킹 모델이 핵심적인 그 발표 내용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혹시 그 싱킹 모델은 마치 사람이 생각을 해서 어떤 그 과정을 설계하는 그런 것이라고 들었는데, 이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AI가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올 법한 그런 더 깊은 추론이 가능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거의 키는 이제 모델이 트레이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스트럭션 모델의 경우는 기존에 굉장히 많은 코퍼스 데이터들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서 그냥 곧바로 답을 내는 형태였는데, 이렇게 프리트레인된 그런 형태의 모델에 우리 소위 말하는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에 좀 더 띵킹하는 그 과정들을 추가를 해서 나중에 답을 낼 때는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띵킹하는 과정을 그대로 거치게 하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이 모델이 어떻게 요청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에 맞게 그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답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 번 생각했던 거를 여러 번 생각하면서 결국은 조금 더 애큐러시가 높은 그런 답을 내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흥미롭네요. 결국에는 AI 모델이 강화된 추론 능력 및 기획 능력, 그리고 멀티 모달리티 및 라이브 커뮤니케이션의 진화, 그리고 온 디바이스 및 오픈 소스 모델이나 뭐 그런 것들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싱킹 모델이랑 멀티모달리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띵킹 모델은 올 초부터 좀 유행하는 그런 모델 타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생각을 더 좀 깊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리고 사전에 트레이닝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 띵킹 모델과 멀티모달리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지금 이번에 발표한 2.5가 그 모델이고요. 그러면 띵킹 모델은 잠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띵킹을 위해서 굉장히 트레이닝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멀티모달리티는 뭐냐? 멀티모달리티는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사람이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스도 들어가고 또 눈으로 보는 이 화면, 이 상황을 인식을 한다는 거죠. 물론 뭐 텍스트도 할 수 있고 문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AI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모달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델,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이 이번에 2.5부터 굉장히 강화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번
구글 I/O 2025가 그 AI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전부터 갖기는 가졌는데 조금 더 훨씬 더 강화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띵킹 모델 같은 경우는 2.0부터 소개가 되었어요. 사실 올 초에. 그때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지는 않고 다른, 그러니까 제미나이 2.0의 띵킹 모델이라는 걸로 표현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모델 안에 같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계속 그 제미나이 2.5에 대해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네. 사실 그냥 구글이 얘기하면 그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잘 이제 일반 사용자들은 믿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웹사이트,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에서 평가한 자료들을 좀 공유해 하려고 몇 가지 링크를 좀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 링크를 좀 보여드릴 텐데, 하나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lmarena.ai에 있는 그 웹사이트의 정보예요. 잠깐 한번 화면을 보시면 여기 아레나 오버뷰라고 해서 여기 지금 최상단에 제미나이 2.5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다 1등이죠. 사실 이게 올 초까지만 해도 뭐 오픈AI라든가 경쟁 업체에서 모델이 새로 빌딩하게 되면 이게 계속 순위가 바뀌었는데요. 구글 넥스트 이후로는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2달간에 제미나이 2.5 프로가 계속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바뀌는 거를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듭 말씀드렸던 띵킹 모델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일반적으로 이 띵킹 모델이 가장 많이 쓰였던 곳이 딥 리서치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죠. 그것도 지금 제미나이가 2.5%가 계속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이 지금 구글 AI, 구글 넥스트, 구글 I/O 이후에 구글을 조금 더 좋게 바라보는 시장의 평가들이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움직임이 바라보는 기대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눈여겨봤던 제품 중에 그 프로젝트 에스트라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옛날에 영화 중에 허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허에서 나왔었던 그런 AI가 이제 현실로 도래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죠. 항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깜짝 놀랐죠? 사실 이 내용이 작년에도 있었던 거고요. 이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간단하게 잠깐 설명드려보면 구글이 얘기하는 AI의 모습, 소위 말해서 AGI라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AGI 레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AGI 레벨로 가면 정말 사람과 똑같은 AI가 사람보다 훨씬 더 진화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그런 모델들이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거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아스트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미래에 구글이 꿈꾸고 만들어가는 그런 AI 모습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처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멀티모달리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면은 확실히 그렇게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면 그 AI에도 윤리적인 측면이 강화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AI가 핵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인류 역사에서 많은 기술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풀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AI를 바라보는 굉장히 걱정된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굉장히 환호도 하고요. 이번에 구글 I/O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AI를 좀 더 가깝게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기술들은 장점과 단점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걸 조금 더 우리 인류에게 좀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쓰려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은 그 제미나이가 혹시 병원에서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헬스케어가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사실 헬스케어에서 이런 머신러닝이라든가 AI가 많이 거론된 거는 꽤 오래전 일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정보 같은 건 안전하게 보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밴드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 잘못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레귤레이션 이런 관련된 부분에 민감하지 않으면 사실 마켓에서 어떤 주도권이라는 이런 걸 잡기가 쉽지는 않죠. 라이브 API라는 것도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죠. 네, 그거는 어떤 건지. 사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그 맥락에 다 있는 기술입니다. 라이브 API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제미나이라고 하는데, 제미나이 같은 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조금 우리가 보이스라든가 이 실시간으로 이 스트리밍이 들어갈 수 있는 동영상 같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모델에 다이렉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이스로 명령할 수도 있고 화면상에 카메라로 찍은 것을 곧바로 모델한테 던져서 우리가 뭔가를 물어보거나 실행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화이트보드에 유저가 접근하는 LBP라고 쓰여진 부분은 로드 밸런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아스트라가 이 라이브 API를 기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라이브 API를 통해 가지고 만들 수도 예,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라이브 API를 통해서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프로젝트 아스트라 동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저희 지금 사실 오늘도 고객분들이랑 그 라이브 API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왔어요. 이런 것들이 미래의 일이 아니다. 아까 영화 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조만간에 상용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궁금한 게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어떤 프로젝트 아스트라는 어떤 형태의 그런 제품이 될까요? 보통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겠죠. 이번에 안드로이드 XR 글래스 이제 네네네. 출시한 것처럼 네. 실시간으로 비디오가 켜지면서 그 현재 상황 인식을 하는 거죠. 그 상황에 인식을 해서 나한테 그 정보를 내가 물어보는 정보와 합쳐서 답을 해주는. 이게 사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용자들이 아마 노트북만 있으면 AI studio.google.com만 들어가 보면 스트리밍으로 본인의 카메라를 통해서 이런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료로 지금은 할 수가 있으니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답변을 하죠. 아까 그 제가 만든 에이전트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다 동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럼 AI는 누가 최고인지. 그렇죠. 구글이 올 4월 달에 구글 넥스트에 이 ADK를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개발자들한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